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. 이번 코너는 리더 시간입니다. 다시 읽기죠. 자, 오늘 가져온 책, 출간과 동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. 한병철, 제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독어로 쓴 책이었어요. 근데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다시 옮겼습니다. 피로사회입니다. 네, 피로사회. 책이 일단 얇아요. 네, 그래서 샀죠. 화제라고 그래서 또 샀고. 안 봐도 됩니다. 우리가 예상하는 그 얘기입니다. 네. 빗나가지 않아요. 네, 빗나가지 않습니다. 우리 사회는 왜 필요할까? 왜 그러저러해서 이러저러하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, 여러분들? 그 얘기입니다. 네. 성과주의, 현대사회의 성과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. 바로 그거예요.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내 삶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의 그 철학이 개인에게 강요되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주체가 아닌 기업 활동의 도구화되면서 결국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착취하는 구조로 삶을 살게 된다. 그래서 결국 피로해진다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. 그 이야기를 한 것에 비하면 이 책도 꽤나 두꺼운 책에 속합니다. 예. 쉽게 해서 책을 삼과 동시에 책을 읽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책. 그것이 바로 한병철 작가의 피로사입니다. 농담이고요. 예.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. 책이 얇아서 샀습니다. 얇아서 샀는데 얇은 책들이 가진 어떤 그 말하자면 단점이 있습니다. 그 단점이 뭐냐면 어렵습니다. 예. 에세이류가 아닌 이유에 어떤 전문적인 그 학자가 전문적인 이야기를 쓴 얇은 책들은 대부분 어렵습니다. 책은요 200페이지도 안 됩니다. 뭐 뒤에 역자 후기까지 써봐야 128페이지짜리인데 읽다가 몇 번을 멈춰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야 됩니다. 도대체 이 철학자는 누구고 이 사람이 했던 이 이야기는 뭘까? 일단 보드리아르 정도는 알겠어요. 장 보드리아르. 예, 예. 소비의 시대 뭐 이런 거 썼던 작가죠. 그죠? 예. 그 뒤에 이제 등장하는 작가들은 이제 몰라요. 어떤 이런 뜻이 나오냐면 뭐 하여튼 뭐 규율 사회에서 성과 사회와 성과 주체 부정성의 사회, 알랭 에랭베르의 우울증에 대한 정의, 뭐 이런 게 쭉 나옵니다. 이 책을 읽었을 때 어떤 기분은 뭐였냐면요. 그 대학교 때 마르크스의 임노동과 자본을 보던 그런 기분이에요. 그 책도 되게 얇았었는데 무지하게 어려웠거든요. 지금 와서 보면은 좀 그래도 이해가 잘 됩니다만 당시에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랐었는데 다시 그런 책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책을 읽는 내내 긴장하면서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절절히 최근 용어로 표현하자면 절절히 다가와서 뼈를 때립니다. 우리는 왜 피로해지고 그 피로는 개인을 어떻게 우울하게 만드는 건가?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스스로 자신이 자신을 착취해가며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 골대를 향해서 어떻게 무의식으로 달려가고 있는가?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왜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자신의 삶에서 철저히 소외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. 결국은 성과주의라고 하는 것, 어떤 결과를 내야만 한다는 것, 이 이야기를 아주 흥미롭게 표현했던 우리나라의 그 연예인이 한 명 있죠. 바로 효리 씨인데요. 효리 씨가 했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. 아무나 돼. 훌륭한 사람 되지 말고. 아무나 되면 되는데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된다. 성공한 인생이어야만 한다.
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성공이고 행복이다라고 하는 전 시대의 신앙과도 같은 이야기 속에서,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물건을 사야지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펼쳐지는 자본주의의 CF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 귀 기울여 볼 만한 그런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지만 얇습니다. 네. 하지만 만만치는 않다는 거. 그러나 이 책이 가진 효용성,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책을 사는 순간 다 본 듯한 기분이 든다는 거. 피로사회라는 제목을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 예전에 한번 드렸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, 휴가가 필요한 사람은 방금 휴가에서 돌아온 사람이다. 왜냐하면 너무 피곤해요. 직장생활할 때 가장 피곤한 날이 언제예요? 휴가 다음 날입니다. 왜? 코로나 시기가 도래하면서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, 이 시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휴가하면 곧 해외여행이었죠. 그러면 기왕 나온 거 하나라도 더 보고 돌아오자 하는 마음에 일요일까지 휴가고 월요일날 출근이면 일요일날 새벽 비행기로 월요일날 새벽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내립니다. 6시 40분에 내려서 거기서 가방은 이제 같이 온 집사람에게 맡기고 부랴부랴 회사로 이제 8시까지 막 출근을 해요. 그러고 오면 얼마나 피곤해. 시차도 안 맞아. 그래서 휴가가 필요한 사람은 방금 휴가에서 돌아온 사람이다 라는 명언이 있었습니다.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. 제가 어떤 기업의 오너가 된다면 방금 휴가에서 돌아와서 출근한 직원에게 오늘 복귀했나? 예. 오늘 하루 더 쉬게. 들어가서 오늘 하루 더 쉬게. 왜냐면 오늘이 가장 피곤한 날이니까. 그 이야기는 뭐냐면, 우린 휴가조차도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. 휴가조차 피곤합니다. 그런데 과연 일상 속에서 우리가 피곤하지 않을 도리가 있겠습니까? 모든 것들을 성과, 효율, 그리고 성공으로서 재단하는 그 시기에 한병철의 역작인 피로사회는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볼 만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책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책에 대한 사람들의 평점은요 8.7점입니다. 네,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런 점수입니다.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즘 다시 이 책을 보았다. 그리고 깊이 공감한다. 성과 사회의 가치관으로 나를 평가하는 모든 것들,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가사와 육아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현재의 나는 나 스스로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. 책을 읽으면서 안절부절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고, 당분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심했다. 이 결과가 이상한데요. 예, 그래. 그렇게 애써 나 자신을 힘들게 몰아붙이지 말자. 충분히 공감할 만한 그런 이야기죠. 하나 더 읽어볼까요? 좋아요. 끝없이 스스로를 비교하고 남들과도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착취해온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이다. 현실과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장점을 바라보고 우울증을 유발하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. 아니면 말고 라는 여유를 장착한 채 말이다. 별로요. 책은 얇지만 만만히 보고 덤빌 책이 아니다.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있었지만 철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나로서는 이해 안 되고 넘겨야 했던 부분들이 참 많다. 철학적 지식이 없이 읽으면 어려운 책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. 또 하나의 별로요는 책을 읽으면서 거의 모든 문장이 밑줄을 칠 만큼 인사이트 있는 내용이 많았지만 상당수의 내용이 다른 철학자들에 대한 인용과 비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느낌이었다. 또 한 가지, 저자는 면역학적 패러다임, 바이러스의 시대는 지나간 것으로 치부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요즘의 상황을 보면 아직 그러한 결론을 내리기엔 성급한 것이 아닌가 싶다. 네. 뭐 그럴 수 있겠네요. 만만하지 않지만 읽지 않아도 읽은 듯한 책. 하지만 읽으려면 만만치 않은 책.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이 나온 지 몇 년 됐습니다만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책. 도대체 리리드를 처음 시작할 때 책장에 있는 책을 다 갖다 버리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책을 갖다 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피로사회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리리드였습니다.